한국을 힘으로 누르겠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군사력이 지금도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지만 작년 12월에 항공모함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세라면 항공모함 한 3-4대 만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항공모함 없어요. 한 10년 뒤에? 제가 볼 때 2035년? 예. 25년까지는 항공모함 몇 대가 동해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거를 쉽사리 할 수 있는 아베다. 인물이다. 그리고 아베 후예들이 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뭐 경제 보복을 했다. 여기로만 끝날 것이 그럴 게 아니고. 아니군요. 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도입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를 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확대하지 않은 것에 이어서 일부 수출 허가를 한 것까지 갑작스러운 유화 제스처의 의미가 뭘까가 궁금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보도해 드린 바에 따르면 미국의 물밑 압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뭐 우리 정부를 무한주기냐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 궁금해지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네요. 일본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예. 이게 반도체의 핵심 소재 3가지 기술 예. 중에 하나만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야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허가를 한 그 품목의 회사에서 일본 내에 그 지도부 리더십에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일본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팔면 일본은 이익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반발이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너무 반발이 거세니까 우선은 하나 정도는 풀어주고 또 추이를 보겠다. 뭐 그런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이 여러 가지 그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네. 발표를 하겠다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만약에 그걸 하면 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소재를 묶어놨는데 우리 한국이 그렇게 반발이 큰데 거기에 관련된 한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회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한두 회사가 반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정부의 어떤 강경 대응을 막기 위해서 반발을 조금 진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거라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갈 입장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수용 불가.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렇게 자유무역 관행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서 제일 큰 품목이 반도체인데 그렇죠. 여기에 모가지를 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열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무역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절대 수용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회하라. 이런 견고한 입장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신 어제 그 수출 규제 시행세 측에서 기존의 세계 품목 이외에 개별 허가 품목 발표하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게 일본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다라는 뭐 해석도 있고 한편에서 이제 이걸 무기로 향후에 아까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반발할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언제든 더 불편하게 할 거다, 발목을 죄려할 거다 이런 분석이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어제 발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자 쪽으로 보셨어요? 전 둘 다 봤습니다. 둘 다. 첫째는 뭐 속도 조절에 대한 의미도 있었겠고, 그것도 있었고. 그러나 일본을 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해 오면서 굉장히 일본적이다. 일본은 굉장히 그 앰비기어스한 나라예요. 불확실성을 잘 보여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일본 말에 혼내와 다테마에란 말이 있겠어요. 예. 본심과 가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보면 이거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네. 글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보통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고려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고려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모호해요. 앰비규어스. 거절을 잘 안 하는군요. 예, 거절을 해놓고. 이렇게 우리처럼 화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적극성을 띄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메시지를 하겠죠. 던지는 거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외부 여론을 좀 또 우리를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건 아닐 테고 네. 자국의 어떤 연관돼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라든가 네. 어떤 외부 여론들, 국제 네. 여론 같은 것들을 고려한 거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줄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무서울 정도로. 예.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다. 예, 이런 예, 반응을. 너무 세다. 그다음에 일본 자체내 지금 언론들이 예, 쓰는 사설이나 논설을 보면 예, 일본 언론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본이 리더십이 잘못하는 거다. 그 중에서도 누가 잘못하는 거냐? 아베가 잘못하는 것이다. 예. 국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베 리더십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수장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고. 예, 아베는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 총리가. 근데 아베가 리더 중에서 특별한 리더입니다. 아주 극우 중에서도 보통 극우가 아니죠. 아베가 이토 히로부미, 예, 그다음에 우리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우리 역사에서 배웠습니다마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예,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는 카스라 테프트 밀약. 네, 테프트는 미 국무장관이었고 카스라는 일본 외무장관이었죠. 그 카스라 그 사람 고향도 야마구치. 이토 히로부미도 야마구치. 아베도 야마구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아베가 특별히 그런 사람이란 걸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빨리 아베- 좀 예. 갈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 아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베 정권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카드를 좀 꺼내 들었다라고 예.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리수 같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요. 무리수죠. 예. 무리수인데 우리가 물론 이제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판결 이거에 대해서 그 배상해라라는 것에 아베가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사람이 상대방의 밥그릇을 이렇게 걷어차는 이런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베는 뭐냐면 한국을 힘으로 누르겠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조금 있어 봐라. 군사력이 지금도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지만 작년 12월에 항공모함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세라면 항공모함 한 3-4대 만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항공모함 없어요. 그러면 한 10년 뒤에 제가 볼 때 2035년, 예, 25년까지는 항공모함 몇 대가 동해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거를 쉽사리 할 수 있는 아베다. 인물이다. 그리고 아베 후예들이 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뭐 경제 보복을 했다. 여기로만 끝날 것이 국한할 아니고 게 아니군요. 어떻게 감히 반도체 그 핵심 소재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합니까? 그거는 앞으로 니네들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아베는 보여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경제에만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예. 과연 왜 그랬을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왜 그랬을까?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1, 20년 후에 일본은 더한 것도 하겠구나. 이거를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강경대응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럼요. 예, 예. 네. 정부도 어쨌든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 왔었던 소재나 부품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아 발표를 하고 있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오늘 이낙연 총리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지금 상황에서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여론 누구한테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외교적 노력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첨언해 주시죠. 예. 네. 여론은 뭐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요. 예. 왜냐하면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했으니까. 그러나 외교적 노력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일 관계는 좋아야 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데 외교적 노력이라는 것은 일본은 그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외교를 복원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예. 과거에는 잘 됐는데 김정필 씨 있을 때라든가 김대중 씨 있을 때 잘 됐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원 외교를 해야 되느냐. 일본은 국회의원들 도대체 몇 번 당선됐냐 여기 보면 10번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아요. 뭐 국회의원을 갖다가 뭐 30년씩 하다 보면 많이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 외교를 복원해야 되고 예. 외교 지금 노력해야 되는데 가깝게는 예. 저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외교는 투톱을 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가 또 일본 특파원도 했으니까 예. 이낙연 총리를 뭐 특사로 임명을 하든지 해서 왜 자꾸 이재명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고 싶다는 뜻인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락은 깔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를 좀 내세워서 그 외교 일본과의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아베와 문재인이 만나는 거로 예. 결국은 정상회담에서 예. 얘기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화는 하지만은 결론을 보아야 되는 건 투톱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낙연 총리가 외교적 특사로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자락을 깔아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좀 빨리 왜 기업들이 견딜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짧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기업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대화 채널이 지금 일본에서 딱 공고하게 닫고 있어서 네. 어떻게 이거 뚫어야 될까요? 대화 채널이라는 것은 자꾸 가서 대화를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해야 대화가 녹음을 해야 열리지. 됩니까? 예. 저쪽에서 꼭 닫고 있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이쪽 저쪽 구멍 자꾸 자꾸 두드려야 된다. 두들겨 가지고 예. 그러다 보면 문이 열리겠죠. 예. 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한일 모두 피해 입는 승자 없는 게임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신뢰를 잃을 것이다. 조속히 철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네, 외교적으로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도 그 부분 초조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도 결국은 수출 규제를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팔아먹는 그 일본 회사들의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 요새 그 백부나 뭐 규슈 지역에 이런 데 관광지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갔는데 거기도 하물며 관광 하나도 안 가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뭐 머리에 쥐 내린다 할 정도로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러니까요. 그 소재 팔아먹던 일본 회사에서 못 팔아먹으면 소재가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거의 독점을 하는 기업도 있다는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 거의 막혀버리는 거니까 그럼요. 아예 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회사 예. 직원들 월급 못 주는데 소재는 독점이나 다름없는 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전 국민이 단합해서 달려들어도 6개월 안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면 정말 방법을 달리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몇 개월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닌 것이 소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기술자들, 우리 학자들 모아놓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냐면 정답은 없죠.
빠르면 어느 정도까지, 그다음에 개발해가지고 그것이 신뢰성이 있는 기술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도록 어느 소재, 어느 기기 다 집어넣어도 그것이 무슨 에러가 안 나도록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검증까지 거치려고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먹고 살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못하는 그러한 소재, 독점에 가까운 소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뢰성을 따지는 민족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불리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뭐 규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좀 누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아, 근데 예. 견디는 힘도 강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안 합니다. 뭐든지. 예. 그게 제가 우려되시는 일본을 상대해 부분이요. 여태까지 예. 해본 경험으로는 뭘 해도 쉽게 안 해요. 우리처럼 그냥 나쁘게 말하면 급한 성격, 예. 좋게 말하면 화끈한 결정도 빨리 짓고 행동도 빨리 하고 뭘 추진력도 있죠. 그렇지만 일본은 느립니다.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풀어줘도 그쪽에서 풀어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빨리 마련해 줘야지. 그렇죠. 예. 뭐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아주 기업들이 일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누가 지금 제일 맞아요. 피해를 봅니까? 예.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